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최대장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하고 지금 경제 상황, 뭐 인플레이션, 뭐 실업률, 금리 인상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실업률이 중요한 것은 경기 침체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5, 6% 이상으로 이제 치솟는 그 실업률은 사실상 경기 침체를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월가에서는 올 상반기 그 2분기 연속 GDP 마이너스에도 이는 그 기술적인 침체이며 실제 침체가 아니라고 이제 선을 그은 것도 3.6에서 한 3.7%의 그 수준의 역대 그 최저 실업률이 근거였다고 합니다. 거꾸로 실업률 상승은 경기 침체 우려를 더 키우게 된다. 그런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현재 보니까 모건 스탠리의 그 거시 전략 헤드가 그래요. 나는 연준이 실업률에 약간 가볍게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나는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그 진전이 있으려면은 실업률이 상승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실업률이 상승해야 한다는 입장 그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경기 침체 위험을 높임으로써 인플레이션 위험을 낮출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연준의 그 금리 인상은 침체 위험을 그 높이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하네요. 또 9월에 그 FOMC에서 개인 소비 지출 그 PC라고 하는데 이 개인 소비 지출 그 소비 지출의 물가 지수와 성장, 향후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이제 점도표, 이 점도표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의 구체적인 지침을 안 줄 수 있지만은 그 나오는 각종 자료하고 기자회견 분위기로 봤을 때 11월 금리 인상폭에 대한 그 힌트를 얻길 원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패드워치에서 이날 보니까 오후 2시 30분 현재 9월 0.75%에 이어서 11월에도 0.75%가 나올 가능성을 58.4%로 보고 있어요. 58.4%. 그래서 모 시장 전략가가 시장은 FOMC 뒤에 연준이 11월에 0.5%포인트를 인상할지 아닐지를 추정해 보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연준이 이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시장은 이를 전망하기 위한 시도를 할 것이다. 그래서 9월부터 규모가 커지는 그 양적 긴축 QT, 이 QT에 대한 그 파월 의장의 멘트가 나올지도 관심거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보니까 11월 FOMC나 그 사이 연준이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많지는 않다고 해요. 보니까 8월 말 강력한 그 잭슨홀 연설 이후에 그 파월 의장이 주요 데이터로 8월 CPI하고 고용 보고서만 얻었을 뿐이라고 하는데 8월 CPI는 되레 더 안 좋았다. 11월 FOMC가 11월 1일이라서 2일인 것 같아요. 11월 1일에서 2일에 열린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이때도 9월 CPI하고 뭐 고용보고서 하나씩만 더 보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연준의 스탠스를 바꾸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인데 지금 9월도 그렇고 11월도 물가와 고용 데이터가 한 번씩 더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쌓이는 그 데이터가 부족해서 11월에도 0.75%가 가능할 수는 있는 것이다. 그렇게 강조하는 그런 그 파트너도 있네요. 보니까 캐피털 파트너도 있습니다. 하여튼 인플레이션의 한 축인 그 렌트비 같은 그 거주 비용이 당분간 오를 가능성이 높아서 연준도 강공책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주 비용이 그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월에는 20%에서 8월에 25%까지 올랐답니다. 거주비가. 물론 지난해 후반기부터 시작한 렌트비 인상 바람이 1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주택가격과 함께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지만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고 댈러스의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렌트비가 하락하는 시점하고 그 CPI에서 그 하락세가 반영되는 시점의 시차가 최대 한 1년 반까지도 벌어질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도이치뱅크가 거주 비용의 경우에 내년 2분기에나 정점이 올 수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만큼 상당히 오랫동안 상대적인 고물가에 시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옥수수, 밀, 콩 등 그런 글로벌 식량 공급도 빡빡한데
지금 보니까 그 수석 이코노미스트라는 사람이 그래요. 경제 전망에 관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미국 경제는 향후 한 12에서 18개월 동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엔 그 증시 전망을 보는데 지금 보니까 그 수석 미국 주식 전략가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날이 밝기 전에 가장 어두운 시간에 주식을 사야만 한다고 생각한다면은 나는 지금은 여전히 오전 2시 정도라고 말할 것이다. 오전 2시. 응?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긴축의 영향과 경제가 어느 정도나 이거 수축할지를 봐야 한다고 조언을 합니다. 국채 금리가 시장에 큰 부담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경제 침체를 용인할 수 있다는 그런 분명한 신호를 보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단기 금리의 상승을 뜻하는데 10년물 국채 금리의 상승이 주식시장의 혼란에 기여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내일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은 잘 소화하겠지만은 기자회견에서 극도로 또 매파적인 그런 발언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우려감인가. 매파적인 발언. 또 엉뚱한 소리 팍팍 하면서 갑자기 또 겁을 주겠죠. 어닝과 침체 문제가 증시의 불안 요인이라는 말도 있어요. 어닝과 침체 문제. 그래서 이제 현재 아직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않겠지만은 점점 걱정스러운 것은 실적 하향 조정이랬죠. 실적 하향 조정이면서 기업 경영진의 기조는 이미 바뀌기 시작했고 내년에는 상당히 큰 폭의 감소가 있지 않겠나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고 골드만삭스에서는 또 만약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떨어진다는 그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더 높은 실업률을 볼 필요가 있다면은 S&P 500은 한 2,900에서 3,375 범위에서 5년 국채는 4.5에서 한 5.4% 수준에서 거래될 필요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오래 지속할수록 침체 공포가 커질 것이다. 그렇게 점치는 것 같습니다. 그 침체에 관해서는 그 닥터 둠이라고 불리는 그런 교수가 있어요. 또 교수 아니야, 회장이네. 이분은 또 회장인데, 그 누리엘 루빈이 그 어소시에이츠 회장인데 보니까 길고 심각한 경기 침체를 예상한다 합니다. 그래서 주식이 최대 40%까지 폭락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주장도 하고 있고 그 평범한 부드러운 침체에도 S&P가 30% 하락할 수 있다고 덧붙였어요. 그래서 루비니는 늘 비관적이기 때문에 얇고 짧은 침체가 아닌 글로벌 수준의 더 길고 힘든 침체가 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 정도를 알고 있으면 좋을 듯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모두가 비관적인 건 아닌데 비관적 아니에요. 그 베어마켓 장세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은 FOMC를 즈음해서 단기 랠리가 또 있을 수 있다. 지금은 6월 중순과 같아 보이지는 않고 그때 같은 반응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억만장자인 그 레온 쿠퍼맨이 그래요. 이날 많은 것을 기대하지는 않지만 나는 매력적인 가격에 개별 종목을 많이 본다. 그렇게 언급도 합니다. 하여튼 그래요. 지금은 CNBC의 그 패드 서베이를 보면 응답자들은 올해 S&P 500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지만은 연말 예상치로 3,953을 제시를 하네요. 종가를 고려하면 약 2.5% 높은데 내년 말은 4,310까지 오를 것 같다. 그러니까 응답자의 절반 가량은 실적과 경기 전망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높다고 했지만은 나머지 절반 정도는 너무 낮거나 적당하다고 했다고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냥 내일이면 9월 FOMC인데 이제 파월이 무심코 의도치 않게 비둘기파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연준이 매우 매파적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관전 포인트. 한두 단어나 표현보다는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을 읽어야지 그 파월의 뜻을 잘못 이해하는 일이 없을 것 같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문장의 전반적인 의미를 잘 꿰뚫어 보여야 할 것 같아요. 뭐 단어 한 단어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을 봐라.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FOMC의 그 결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0.75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진짜 말 그대로 그 이후에 무슨 발언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 매파적이냐, 비둘기적이냐. 이제 거기 따라서 또 한번 주가가 또 생쇼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주주분은 또 열심히 삽니다. 벌써 1만 주 찍었다. 1만 주. 야, 대단하네요. 오늘 1만 주 찍었습니다. 나는 농부입니다. 농사 지을 땅 한 평 사가지고 미래의 경제적 자유를 땅 한 평의 시간적 자유를 심고 가꿉니다. 농부는 하늘을 보며 기다립니다. 사랑으로 물을 주고 인내로 다듬어주며 수확하는 날을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날에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꾸준하게 투자하신 분들이 많아. 구주 사모하면서 뭐 1만 주 찍었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대단한 분들 많아요. 참 존경스러운 분들 많습니다. 앞으로도 저 수량 많이 모아가지고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은 뭐 영원히 힘들 건 아니에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중에 마지막 방송 때 봬요.